빌딩 여러분 안녕하세요. 빌딩 어렵지 않아요. 자, 신디쌤, 이번에는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은 실제로 어떤 건물을 보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 선생님들마다 이거 정말 좋았는데 했던 매물을 하나씩 가져와 봤어요.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저 신디쌤의 기출문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본 매물은 그래서 압구정 로데오의 요 메인길 한복판에 네. 있는 매물이었는데요. 이 건물이 특이한 게 있어요. 제가 왜 신디쌤이 이 매물이 되게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 거리는 평당 2억 5천 이상의 평당가. 이제 땅을 나눠서 한 평당 얼마예요? 라고 했을 때 평당가가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엄청 높죠. 기본 2억 3천 이상입니다. 네, 2억 최고로 높죠. 네. 그래서 그 메인길인데 거기에 대지 토지 면적이 27.19평이었습니다. 평당가가 2억 4천만 원이어서 매매가가 66억이었어요. 오, 신디쌤 66억이면은 100억 미만이요. 예, 이 압구정 로데오 블록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숫자 아닌가요? 왜냐면 여기는 땅이 큼직큼직하게 많이 구획되어 있거든요. 근데 27.19평이다 보니까 66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네. 여기 또 그냥 뭐 건물 사이에 껴있으면 조금해서 안 보였을 텐데 그렇죠. 6m, 4m 코너에 위치하고 있었고요.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한 459m 걸어서 한 5분 정도. 건물은 95년도에 지어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죠. 하지만 95년도면 30 몇 살? 그러면 젊은 편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용으로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도 나대지도 아니고 건물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고요. 네. 건폐율이 59.9%, 그리고 용적률이 169.69%. 여기가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은 잘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신축용이 아니고 리모델링 해야 되는 용이었고요. 단점으로는 이게 연면적이 작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약간 호불호가 좀 갈렸는데 막상 가보시면 이제 압구정 로데오 쪽에서 걸어오시면 건물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굉장히 물론 광고 효과가 좀 나거나 네. 본인이 직접 뭔가를 뭐 운영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적합한 매물이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평수로만 들으면 너무 작다라고 네. 열몇 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서 있으면 이 건물이 되게 크게 느껴져요. 코너 자리에 또 장점이죠. 네.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쁘게 잘 하면 이 건물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막 우리끼리 답사도 네. 가보고 했었는데 여기 이제 매각이 됐어요. 이거 주인이 누굴까요? 정말 부러워요. 어떻게 공사할지도 너무너무 궁금하고 부럽다. 나중에 이 건물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이제 공사를 하시겠죠? 그리고 또 임차인이 들어오겠죠? 우리 그때 이 건물 또 사진 찍고 현장 가서 한번 구경해 보도록 해요. 좋은 예시가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 교시는 이제 케빈 쌤이 비강남 지역의 수익형 꼬마 빌딩에 대해서 사례를 갖고 왔어요. 지금 이게 4월 달에 거래가 된 거였고 북창동 딱 이미지가 어때요? 그렇다면 술 먹고 순두부 있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을 이제 직접 현장으로 가보면 주로 이제 그 오피스, 그러니까 직장인들 대상으로 한 상권이에요. 점심에 점심 먹고 저녁에는 이제 끝나고 회식하는, 생각하시는 그건 나쁜 게 아니라 아무도 나쁜 생각 안 했는데 왜 그래요? 혼자 나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술 먹고 이미지가 좀 그렇죠. 사람이에요. 이 특징은 땅이 이제 23평인데 층당 면적, 바닥 면적이 24평이 넘어가요. 건폐율이 100%가 넘어간다는 얘기죠. 이게 옛날 이제 구도심에 이제 뭐 종로나 뭐 중구 옛날부터 이제 상업시설이 발달되어 있던 구도심에서는 가끔 이 건폐율 용적률이 지금 기준보다 좀 오버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건 더 넘어가서 도로까지 좀 침범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뭐 1년에 얼마씩 도로 점용료를 내고 있는 물건. 도로 점용을 낸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그만큼 1층 면적이 더 초과가 되기 때문에 임대료를 더 뽑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재료다. 네. 그런 물건이었고요. 이게 네 말씀하세요. 땅이 작기는 합니다. 23평인데 1층의 면적이 24평이 나온다는 거는 와. 그럼 우리 건폐율 용적률 배웠죠. 상업지입니다. 60%, 뭐 50%라고 우리가 해볼게요. 네. 그럼 이 땅은 23평이 아니라 이 건물의 가치는 50평과 같다라고 그다음에 알 수 있죠. 네. 좋은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게 또 주변 사례 대비했을 때 땅값 자체만 보면은
비싸다 막 이렇게 느끼실 수 있었는데 거래된 것들은 연면적이 이렇게 100평 넘어가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500% 이상 또 지었고 또 그걸 연면적단 단가, 원래는 대형 건물만 연면적단 단가를 따지는데 이거는 그 소액대 중에서도 면적이 또 올라가 있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률도 좀 준수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 때 시점은 맞물려 가지고는 먹자 상권들이 다 망가졌었는데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대료가 좀 주변보다 좀 저렴했다. 그래서 좀 더 올려갈 수 있는 여지가 또 있었다. 그래서 임대료를 적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벌써 네. 4.6%예요. 4.6% 수익률이 면? 진짜 높은 편입니다. 진짜 높죠. 그리고 이거 말씀드려도 될까 했는데 옛날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가끔 건축물 대장보다 네. 실제로는 한 층이 더 많거나 두 층 많거나 그런 물건들이 있었는데 맞죠.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네. 한 층이 더 많았다. 근데 간혹 이거를 알아보실 때 구청에다가 막 뭐 이거 한 층 더 많은데 어떻게 뭐 걸려요 말어. 그래서 이게 계약 시점에 또 걸렸어요. 제가 건축물 대장 떼어보니까 6월 달에 위법으로 걸렸더라고요. 저희 건축물 대장 공부했었죠? 노란색. 노란색 네. 위법 건축물. 구청은 전화가 오면 문의가 오면 처리를 처리를 가볼 해야 수밖에 없어요. 처리를 그러면 처리를 해야죠. 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도 이걸 사신 분이 그랬으면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아닌데 조용히 살려고 하셨는데 하니까 걸렸네라고 해서 어떤 분쟁이 있었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속상해요.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중개인한테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분한테 미리 지금 체크를 해서 네. 대략 이게 한 얼마 정도가 이행강작이 나올까 예상하고 이걸 했을 때 뭐 비교해 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철거보다는 유지하시면서 뭐 월세를 받으시는 게 더 이득이니까 그래서 거래를 하셨겠죠? 네. 당연히 중개하시는 이분도 다 알아보시고 매입하신 분도 알고 사셨겠지만 저는 그걸 떠나서 되게 많이 공부가 될 수 있는 물건이었고 지금 당연히 빌리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금액대이기 때문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건물입니다. 일단 케빈쌤 그리고 신희쌤 건물의 제일 가장 큰 덕목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있지요. 입지 맞죠? 평당가. 평당가 가격 맞죠? 그 두 가지를 잡는다 하면 정말 최고의 부동산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위치는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이고, 자, 놀라지 마세요. 신금호역에서 5번 출구에서 25m 거리에 있는 건물이에요. 제가 보폭이 거의 한 1.5m 정도 되니까 한 15걸음 정도면은 충분히 거리가 나올 수 있겠네요. 한 10초 정도? 예, 10초 정도에 있는 거리고, 그리고 토지 약간 평당가도 죄송한데 너무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저기 옆집에 사는 아저씨 있거든요. 그 빌딩 부부의 조남인 아, 예. 아저씨라고 그 아저씨도 이렇게 거리 나오면 뭐 그 1막 100m를 네. 10초 만에 갈 수 있다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결이 저희 옆집 아저씨가 약간 그래요. 저보다 다 달리기가 느리시잖아요. 옆집 아저씨시죠? 지하 1층에 지상 3층 건물이고 건폐율 용적률 59%, 127% 정도로 돼 있고 리모델링을 2021년도에 했어요. 거기다가 연 임대 수익률이 3.47%. 자, 이렇게 보면 역하고 가깝고 건물도 컨디션도 좋고 그리고 수익도 잘 받고 있고 자, 단점 하나가 비인기 지역이라는 건데 그래도 빌리니 여러분들 중에 투자를 단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랫동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최고의 건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렇게 안정적인 건물이 또 있을까요? 저가 올리브영 자주 가거든요. 아, 자주 가죠, 올리브영. 올리브영 진짜 함부로 아무데나 안 들어가거든요. 네. 눈이 되게 높고. 근데 올리브영에 입점하고 있고 제가 요거 좀 자세히 봤었거든요. 네. 왜냐면 요게 지하 1층이 비어 있잖아요. 네. 공실이잖아요. 근데 지하 1층이 땅 속에 빠묻힌 지하 1층이 아니라 양면 도로여서 뒤쪽으로는 지하 1층이 또 1층처럼 네, 보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기에 뭔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왜 공실일까? 했는데 오늘 등기가 넘어가서 주인을 봤는데 보셨어요? 네, 직접 네. 쓰시려고 한 것 같아요. 네. 네. 주식회사 감자탕 어쩌고저쩌고 감자탕이더라고요. 감자탕이죠. 그래서 아 감자탕 집을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럼 되죠. 여기는 분명히 됩니다. 왜냐면 감자탕 되죠. 주변에 배우 세대가 많기 네. 때문에 역출구 가다가 외식도 할 수 있고 집에 오는 길에 또 술 많이 드셨으면 해장할 네. 수도 있고 그렇죠. 여러모로 오늘 모든 건물들이 네. 약간 좀 술가 우선 이 물건이
빌리는 여러분들한테는 가장 난이도가 쉬운 물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올리브영은 대기업이잖아요. 대기업이 입점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검증되어 있는 상권이라는 거. 그렇죠. 함부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지하 1층이 계속 비어져 있었는데 저도 이제 신디쌤처럼 네. 많이 가봤지만 살짝 층고가 좀 낮았어요. 그래서 뭐 호프집이나 이런 뭐 1층에 매장 아니고서는 좀 들어가기 좀 애매했는데 정말 적합하게 본인이 직접 운영하시면서 뭐 이미 다 뭐 신축처럼 다 리모델링이 돼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정말 적합하게 물건을 잘 사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리함이 다소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는 장점이 있으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도 된다. 예,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본인에 맞는 물건이 있으면 그 가치는 더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내가 이거는 채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드는 건물들이 있어요. 이런 불법 난 괜찮아.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그래도 강남이잖아. 난 위치 좋고 난 장사가 되니까 난 여기서 운영할 거야. 라는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단점에서 이건 내가 개선이 가능한데? 라는 부분이 보인다면 그 매물이 그 주인에게 가면서 100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100점. 생각이 듭니다. 내 옷이 되는 거죠. 나의 옷이 그렇죠. 되는 나로 거죠. 인해서 이 건물이 100점이 될 수 있다면 그런 매물을 사시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빌리는 여러분들도 이런 좋은 매물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겠죠? 맞아요. 우리 빌리니 여러분들 어느 중개인에 갔는데 용어가 너무 어렵고 막 전문 용어 쓰면서 어렵게 얘기하고 이거 안 사면 바보 막 이러면서 나 진짜 원래 바본데 진짜 빌린인데 네. 말은 못하겠고 이렇게 해서 누가 눈치를 줬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기 빌딩 유치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오세요. 선생님들이 여기 영상에만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오면은 앞치마 입고 기다리고 있어요. 앞치마 있나요? 네. 정말 있나요? 원하시면 저희가 입고 기다리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더하면 이제 현타가 많이 올 것 같으니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빌리 친구들 안녕. 안녕.